화면이 예열이 안 돼서 잘 안 보이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똑같은 거 직선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어떻게 구한다고? K 가지고 구한다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어떻게 구하겠어요? K 가지고 구하는 거야. 응, 이렇게 생겼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다고 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b 프라임 y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다고 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두 원의 교점, 그 원을 대충 그려보면 뭐 하나 이렇게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당연히 무수히 많겠지. 점이 3개 찍혀야 원이 하나로 딱 결정이 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점이 2개니까 엄청 많을 거거든. 예를 들면 이따만한 원도 있을 거고 이렇게 조그만 원도 있을 거다. 아니야, 그지? 뭐 왼쪽으로 커다란 원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원은 무수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그거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이 점도 찾고 이 점도 찾고 뭐 예를 들어서 두 원의 교점 지나면서 원점까지 지나는 직선 찾으세요. 이래버리면 두 원의 교점도 찾고 원점도 찾아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든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복잡해. 이 두 원의 교점 아마 찾아보면 되게 더러운 숫자로 나올 거야. 우리가 직선에서는 어차피 1차식이었잖아. 1차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더러워봤자 유리수였을 건데 얘는 이거 둘이 연립해가지고 교점을 찾으면 2차 방정식 거의 풀어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면 막 이상한 숫자 나올 거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그대공식 써야 되고 막 그런 이상한 숫자들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원의 교점을 찾는 건 굉장히 극히 드물다. 그럴 일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안 찾는다고 보면 돼.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또 다른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을 찾는 방법은 직선을 했을 때처럼 K를 이용해서 찾는다. x제곱, y제곱,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 라는 거야. 실제로도 해보면 당연히 K의 값에 따라서 뭐 중심도 달라지고 반지름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을 테지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을 거야. 그 점이 어디? 얘도 0되고 얘도 0되는 점인 거잖아. 얘도 0되고 얘도 0된다는 건 두 원의 교점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원리는 똑같다. 그런 이야기고.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에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도형은 뭐가 돼? K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뭐가 돼? 같은 거? 같은 거? 둘이 같은 원은 아니야. K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X제곱이 사라지지. Y제곱도 사라지잖아. X는 있겠지. 여긴 A고 A 프라임인데. 그지? X, Y 상수항은 존재할 거야. 무슨 소리다? 뭐가 됐다? 직선 됐다. 직선 됐다. 아하.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 사라지잖아. 직선이 됐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그 도형이 원이 아니라 직선이 됐다. 그 직선 누구다? 이렇게 생긴 직선일 거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되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 나중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원의 방정식을 빼서 찾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문제 하나 보고 갈까요? 그 밑에 120쪽에 보시면 노란색 형광펜 쳐져 있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즉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건 현 어제 이야기했잖아, 그죠? 원 하나에 이렇게 선 그어져 있는 게 현인데 이 원하고 이 원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공통현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왼쪽 원한테도 현이고 오른쪽 원한테도 현이니까 이 공통현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K가 마이너스 1인 거. 이해됐죠?
뒤로 가서 예제 봅니다. 7번. 뭐야 이거? 내가 뭘 잘못 눌렀나 봐. 어쩌지? 어쩌라는 거지? 나가. 됐어. 원이 두 개 나와 있고 저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1,2를 지나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찾는다고요? K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직선이잖아. 그냥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직선이라며. 그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두 원의 방정식을 빼서 찾는다. 그죠? 그냥 바로 빼보면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지고 a-3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y 7 빼기 1이니까 더하기 8 이렇게 생겼다. 그죠? 요 직선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나간대. 그걸로 a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쉽죠? 됐죠? 다음 두 원의 교점과 0,2를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래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찾으세요니까 역시나 k 가지고 찾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식을 써보면 x제곱 y제곱 3x 빼기 2y 더하기 2 k는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앞에 붙여도 되고 뒤에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하필이면 그 수많은 원 중에 어디 지나가? 0,2를 지나가. 그러니까 x에다 0, y에다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얘는 4 빼기 4 더하기 2 4 빼기 3 이니까 k.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라고 나오고 그 k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마이너스 2야. 바로 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이야. y제곱에 마이너스 2y제곱이야. 3x에 더하기 4x고 2y는 뒤에 없네. 마이너스 2y. 숫자는 더하기 2에 더하기 6이니까 맞아? 8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우리 보통 요 앞에 1이 오는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 싹 곱해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7x 더하기 2y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참고로 그림 한번 보세요. 칠판을 같이 볼까요? 그림 봐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그림 왜 보라고 그랬냐면 교점 찾으면 약간 이상하게 있을 거라는 느낌이 빡 들죠? 얘는 어떻게 뭐 y좌표 0 비슷하게 생겼어.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이거 x좌표 찾고 y좌표 찾을 생각해보면 엄청 더럽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좌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k를 이용해서 풀어라. 그런 소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원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이것도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티가 나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얘는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나고. 근데 이거 이제 문제는 그림이 아니라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일까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인데 하기 전에 일단 이 셋 중에 제일 안 중요한 직선 누굴 것 같아? 1, 2, 3 무슨 숫자 적을까? 1번, 2번, 3번 직선 그러면 제일 안 중요한 직선 누구야? 뭐 다 달라 왜? 안 중요한. 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둘이 만나야 뭐라도 있지. 안 만나면 뭐 쌩이잖아. 아니 안 중요해 얘는. 안 중요해. 얘네들은 쓸모가 있어.
2번 직선 이름이 있죠. 접선, 그지? 요거 접선. 1번도 이름이 있어. 1번 직선의 이름 뭐야? 요 선부는 현. 근데 요 직선은 할선.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 할선 정리 이런 거 하지 않나? 중학교 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접선 제곱한 거랑 똑같다. 뭐 이거 하잖아. 이거 할 때 할선 정리라고 하지 않아? 아니야. 아무튼 얘는 이름이 없어. 안 중요하니까. 안 만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동그라미 1번도 1번은 이거 언제 쓰냐면 현의 길이 때문에 써. 요 길이 구할 때. 중학교 때 현의 길이 어디서 나오냐면 피타고라스 할 때 나오거든. 중학교 때는 야, 원이 있어. 현의 길이 구하세요 할 때 반지름도 알려주고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알려줘. 이걸 준다고. 그러고 나서 현의 길이 구하세요 하면 피타 써서 요거 그냥 2배만 딱 하면 답이 나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길이 안 줘. 대신에 원의 방정식이랑 직선의 방정식을 주는 거야. 그 원의 방정식을 쳐다보면 반지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또 원의 중심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도 우리 어제 외운 공식 가지고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식으로 이거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현의 길이 구하세요가 나와. 어쨌든 피타 이용해서 구하는 건 똑같은데 중학교 때는 이 길을 직접 줬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요 할선이라는 건 현의 길이를 구할 때 써먹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 중요한 건 역시나 접선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챕터 3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챕터 4는 아예 접선의 방정식이야. 챕터 4가 맞나? 접선의 방정식이 아예 챕터 4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따로 취급할 거야.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하려는 얘기를 마저 더 하자면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어느 상황인지 파악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식으로 주어졌을 땐 파악이 안 된다. 원의 방정식 이렇게 생겼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직선의 방정식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이 그림을 판단하는 방법, 식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잘 안 쓰는 걸 먼저 소개하자면 어쨌든 교점이라는 건 이 방정식,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이 교점인 거잖아. 그지? 직선 위에도 있으면서 원 위에도 있는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이 방정식도 만족하고 이 방정식도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생겼다고? 연립 방정식처럼 생겼다고.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이 이거니까. 그럼 1번 상황이라면 이 방정식 두 개 가지고 연립해서 풀면 해가 두 쌍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야. 참고로 이거 xy에 관한 2차고 y에 관한 1차를 x 1차로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 그지? y 자리에 mx 더하기 n 대입하면 이거 그냥 x에 관한 2차 방정식 되는 거야. 연립 방정식 풀 때 대입하는 거 하나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1번 상황이라면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 있을 거라고. 정신 차려. 두 개 있을 거라고. 2번 상황이라면 접했다 하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 연립했을 때 해가 하나밖에 없다고. 3번은 어때? 해가 없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럼 다시 요 녀석을 얘한테 대입을 해.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 그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뭘 보라는 이야기다? 얘들아 고막만 울리지 말고 뇌를 써. 안 쓸 거면 집에 두고 와. 뭐하러 무겁게 들고 댕겨. 쓸데없이. 다시 연립할 거라고 요놈 여기다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될 거고 2차 방정식 실근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 상황들이 파악이 될 거라는 거야.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 뭘로 찾는 거야? 판별식. 그지? 그러니까 둘이 연립해서 대입해서 판별식을 살펴봤을 때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는 거면 x좌표도 두 개 있었을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클 거다 그런 이야기야. 얘는 판별식이 0이겠지. 얘는 0보다 작을 거라고.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그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잘 안 써. 귀찮거든.
일단 대입해야 되고 전개해서 다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써야 돼. 잘 안 써. 실제로 귀찮아서도 잘 안 쓰지만 이건 약간 공통수학 원스러운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그림을 해석하는 거야. 기하적인 방법으로. 뭐냐면 원의 중심 접했잖아. 접점에다 이으면 수직이겠지?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수선 떨어뜨리는 것처럼 생겼거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의 중심에서 1번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보다 짧아. 그지? 원의 중심에서 2번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이랑 똑같아. 원의 중심에서 3번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보다 오히려 더 길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보통 반지름을 R로 표시한다고 보면 R로 표시하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로 표시한다고 보면 R과 D의 길이를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야. 1번 상황 같았으면 반지름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 반지름이 오히려 더 큰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얘는 반지름이랑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딱 같은 거고 3번은 오히려 반지름이 더 짧은 상태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얘가 훨씬 더 직관적인 그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녀석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실제로 툴은 두 가지를 책에서 다 설명하지만 책에 있는 해설도 거의 다 이걸로 되어 있고요. 이걸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해. 이거 어쨌든 굳이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걸 도형의 방정식을 그냥 대수적으로 막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귀찮다고. 얘가 훨씬 더 직관적인 거니까 이 녀석으로 이해하시고요. 이따가 접선 이야기도 했는데 접선도 결국엔 다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그냥. 얘가 지금 접선이란 뜻인 거잖아. 그지? 이따 접선의 방정식 할 때도 보면 다 이런 거 이용해서 풀게 되어 있고 접선의 방정식에 공식들이 몇 개 있거든. 그 공식 못 외웠으면 이걸로 풀면 돼. 공식 기억이 안 나! 그럼 이걸로 풀면 된다고. 그 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126쪽, 127쪽 같이 펼쳐져 있으니까 보시면 126쪽은 판별식 이용해서 푼다 되어 있죠. 127쪽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즉 반지름이랑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세 가지 경우를 해석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3번 보시면 현의 길이 이야기했는데 이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다. 그죠? 이거 공식 외우는 거 아니야? 공식 써 있잖아요. 이 공식 외우려고 안 해도 된다고. 그냥 피 타가지고 푸는 거잖아. 그죠? 반지름 제곱에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제곱한 걸 빼래. 왜? 피 타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치? 그거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책에 나와 있어서 이것도 하나만 설명을 또 하고 가자면 그 밑에 바이블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 원이랑 직선의 위치관계뿐만 아니라 두 원의 위치관계 원 두 개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 첫 번째라고 보면 얘가 좀 가까워져. 이렇게 붙어. 조금 더 가까워져. 그럼 겹치겠지? 그러다 더 가까워지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건데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약간 특별하게 이런 경우까지 있을 수 있어요. 책에는 지금 5가지, 6개 다 나와 있죠? 이런 상황들이 두 원의 위치 관계라고 부르는 건데 얘도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아 얘네 둘이 뭐 만나네 안 만나네 이런 소리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식으로 나와 있을 때가 문제인 거야. 식으로 나왔을 때 이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이것들 중에 누굴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일단 그림 딱 보고 두 원이 안 만난대. 야 1, 2, 3, 4, 5, 6이야. 두 원이 안 만난대. 몇 번이야? 1번이랑 4번, 1번, 5번. 두 원이 안 만나요. 그러면 안 만나는 거잖아. 그지? 만났잖아. 만났지? 얘도 만났지? 이건 또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요. 그럼 얘도 있다는 거야. 그지? 보통 안 만나 그러면 아, 이 떨어져 있나 봐. 인데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경우도 안 만나는 거라고. 오케이? 요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아, 그림 잘 그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려져 있네. 당연히 얘도 안 만나는 거고. 그지? 두 원이 만나 그러면 이거 셋 다 만나는 거야. 그 만나는 것 중에 얘하고 얘는 특별히 뭐라고 하면 좋겠어? 접한다 이러면 좋겠죠.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접하는 것 중에 특별하게 이 둘 다 접한다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얘는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면 외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얘는 내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 둘이 밖에서 만나는 거고 얘는 하나가 안으로 쏙 들어갔으니까 내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식으로 주어졌을 때 도대체 쟤네들 중에 어떤 상황인지는 뭐로 판단하면 좋으냐면 역시나 원은 중심이랑 반지름이니까 걔네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얘 쳐다보면 요거 큰 원의 반지름, 요거 작은 원의 반지름, 요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상황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그럼 얘는 두 원의 중심 싹 이어보면 접점까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지? 여기에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이렇게 둘이 더하면 딱 떨어지겠다. 그치? 그럼 얘는 오히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을 비교해보면 반지름을 이렇게 표시할게. 여기 만나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결국 이 세 개는 뭘로 판단할 수 있어? 두 원의 반지름의 합하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 둘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두 원의 왼쪽 오른쪽 두 원의 반지름의 합하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딱 같은 상황인 거지. 그럼 얘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랑 중심 사이의 거리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 상태가 되는 거고 요거 이제 반대가 되겠죠. R1 더하기 R2하고 D를 비교하면 이제 얘가 더 큰 상태가 되겠지. 그지? 여기로 와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거 큰 원의 중심이고 요거 작은 원의 중심이라고 치면 요렇게 이으면 요게 이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될 텐데 접점까지 원래 일자로 다 일직선 사이에 서 있거든. 그러니까 반지름을 표시해 보면 큰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이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이야. 뭐라고 하면 돼? 큰 원 반지름에서 작은 원 반지름을 뺀 게 딱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되는 거지. 그치? R1에서 R2 빼. 누 중에 누가 큰지 모르니까 이제 빼서 절대값이야. 그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딱 같더라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럼 둘이 뺀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대. 일로 와봐. 노란색이랑 초록색 선분 보면 삼각형 만들어지죠. 그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 하고 초록색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R1 빼기 R2의 절대값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도 해보면 또 돼. 큰 원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이제는 둘이 빼도 요거보다 더 커. 그지? 요만큼 남잖아. 그치? 그러니까 R1 빼기 R2의 절대값을 이렇게 빡 씌워보면 D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얘가 더 큰 상태가 되더라 그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섯 개가 이 자리가 없어서 옆으로 썼는데 사실은 순차적으로 보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를 기준으로 R1 더하기 R2가 부등호가 이렇게 있다가 같아졌다가 이렇게 바뀌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그러면서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가 생겨나거든. 이 차이도 부등호가 이쪽이었다가 같아졌다가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고. 순서대로 쭉 보면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지? 세로로 놓고 보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그죠? D를 딱 가운데 두고 R1 더하기 R2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 그러면서 이쪽 편에 R1 빼기 R2의 차이가 생긴다고. 이런 순서대로 쭉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원의 반지름 합이나 차 그리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그 얘기고 마지막 얘는 동심원이거든요. 동심원이라는 건 중심이 같은 원이다 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0이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그림이 책에 다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다 써 있어. 지금 이런 거. 그지? 근데 여기다가 조금만 추가해서 접선 이야기는 원래 다음에 나오는데 다음 챕터에 나올 건데 요 그림 6개 그려놓은 김에 잠깐만 그려놓은 김에 요거 어디서 얘기하려냐면 146쪽 잠깐만 가봐요. 146쪽 거기 보면 이제 접선 얘기 나오고 두 원 나와 있을 때 두 원 접선 이야기 나오거든요. 요거 그림 그려놓은 김에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 첫 번째 거 공통접선 두 원의 공통접선을 그어볼 거야. 공통접선이라는 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겠지. 이거 공통접선 몇 개 있게? 0? 아니, 야, 예를 들면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동시에 접하잖아. 이런 접선 몇 개 있어? 몇 개 있을 것 같아? 아, 얘도 있으면 얘도 있겠지. 또 있어. 이것도 동시에 접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도 있겠지. 그래서 얘는 공통접선이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참고로 요 두 접선은 공통접선이긴 한데 공통 외접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요거 두 개는 뭐라고 하겠어? 공통 내접선 이렇게 부르겠죠. 접선은 접선인데 외접선이나 내접선이냐는 원의 중심을 딱 보시면 돼요. 공통 외접선은 중심이 같은 쪽에 있어. 공통 내접선은 중심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이해하는 건데 어쨌든 공통 접선이 이렇게 4개가 그려진다는 거야. 이런 두 원의 위치 관계라면 여기로 와봐. 몇 개 그릴 수 있겠어? 이렇게 생긴 거 공통 외접선, 공통 외접선 요거 하나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지? 마치 두 원이 가까워지면 요렇게 있던 내접선 2개가 점점 이렇게 돼서 탁 하나가 돼버리는 거지. 하나로 합쳐지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공통 외접선 2개에 공통 내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어. 그래서 총 공통 접선 3개를 그을 수 있다고. 그죠? 얘는 몇 개 그을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생겼겠죠? 공통 내접선이라는 건 없어. 이미 파고 들어갔으니까, 그지? 왜 자꾸 0이야? 하나씩 줄어들고 있잖아, 지금. 4개, 3개, 2개면 1개지. 이거지. 공통 외접선 되겠죠? 이 원의 중심이 같은 쪽에 있잖아, 그지? 얘는 0 없지. 작은 원한테 접선 그으면 큰 원한테 무조건 할선이니까. 뭐 얘는 당연히 이거에 특별한 거니까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파란색으로 그어놓은 접선 딱 살펴보면 공통 접선의 개수 그걸로도 두 원의 위치 관계가 파악이 되더라 그 얘기야.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공통 접선이 4개, 3개, 2개, 1개, 빵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두 원의 위치 관계랑 관련이 있는 거다. 됐죠? 문제로 가봅시다. 대표 예제 9번입니다. 몇 개 풀어보고 나서 공부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원이 하나 나와 있고 직선이 하나 나와 있고 실수 k 값의 범위 찾아보래요. 방법은 2가지라고 했지만 우리는 2번째 방법으로 풀 겁니다.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으로. 원이 나왔고 직선 나왔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뭘 비교할 거라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할 거라고. 오케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해서 반지름이 더 길다. 이거 하는 거잖아. 그치? 지금 보면 반지름이 루트 5인 건 빤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원의 중심 0,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지. 저 직선도 이렇게 좀 바꿔 써야겠지. 그리고 나서 원의 중심 0,0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5분의 절대값 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반지름은 루트 5가 될 거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누가 큰 거라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려져 있는데 왼쪽이라니 오른쪽 그지? 얘가 더 큰 거라고 그죠? 이걸로 K의 범위 찾으면 되겠죠? 얘는 둘이 같다는 소리겠죠? 얘는 부동 방향이 반대가 되면 되겠죠. 그죠? 이해하고 있는 거지? 이해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리액션 없이 눈만 껌뻑거리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내가 모르잖아. 그럼 나는 이제 안다고 오해한다고. 막 넘어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내가 계속 물어보고 있어. 어? 원인 하나 나와 있고 직선 하나 나와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 할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래. 저 선분 이름이 뭐라고? 선분 이름이 뭐라고? 현. 그지? 원, 직선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이은 선분의 길이 물어봤잖아. 그 선분을 현이라고 했잖아. 그지? 피타 가지고 구하는 거였다고? 몰라. 대충 그려. 원 있어. 중심이 1,-1이야. 반지름은 3입니다. 직선 이때 두 점에서 만난대. 이 길이 구하세요잖아. 그럼 어쩐다고? 반지름은 3이라고 나와 있고 요 길이만 공식 가지고 구하면 되지. 거리 D는 분모에 3의 제곱, 4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울 거니까 5가 되겠다. 그지? 피타고라스의 수고. 올라가는 건 좌표 대입하는 거야. 그지? 3 빼기 4 더하기 11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 되겠네. 요 거리 2다 그 얘기잖아. 그림이 약간 이상하지만. 그래서 요 길이는 루트 5가 될 거고 그래서 현의 길이는 루트 5를 2배 해서 2 루트 5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정도 그림만 떠올릴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야. 다음 11번.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거 아까 잠깐 봤어.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다? 이름이라서 좀 그런가? 얘도 상황을 살펴보면 원이 둘이 있고 공통현이 있대. 두 원이 만났겠어? 안 만났겠어? 만났겠지. 그래야 공통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림 대충 그려서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보면 공통현이라는 건 이거였다고. 그지? 이건 왼쪽 원한테도 현이고 오른쪽 원한테도 현이니까. 근데 우리는 현의 길이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 이 직선을 먼저 찾아야 돼. 그래야 왼쪽 원으로 하든 오른쪽 원으로 하든 뭐 이거 피타 써가지고 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직선을 찾아야 된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필요하니까. 이 직선 어떻게 찾아? 에다가 넣어서 두 원 빼가지고 찾았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날 건데 직선이니까 둘이 뺐다고. 그지? 오늘 맨 처음에 한 게 이거였어. 오늘 수업에 여기 또 약간 진짜로 뇌를 두고 온 거야? 아니지?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둘이 빼서 바로 계산하면 x제곱 날라가 y제곱 날라가 6x 빼기 3y 빼기 6은 0. 좀 숫자 너무 크니까 2x 빼기 y 빼기 왜 3이니 2지. 요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이게 요 직선의 방정식 되겠다. 그런 이야기지. 그럼 이제 이쪽 원이든 이쪽 원이든 아무거나 붙여보면 돼. 뭐 편하게 생긴 거 누구야? 얘가 좀 편하게 생겼죠. 왜냐면 요건 중심 쪽에 2분의 1이 들어있잖아. 유리수가. 근데 얘는 중심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1이니까 얘가 산수하기 좀 편하게 생겼잖아. 그지? 요걸로 해보면 중심이 마이너스 1,1이야. 반지름은 3 되겠다. 그죠? 완전 제곱식 빨리 만들어 보면 x제곱 2x에 1이 필요하고 y제곱 2y니까 또 1이 필요해. 그 7은 5변을 넘어가면 7인데 1이 2개 필요했잖아. 2를 갚아야지. 그래서 9가 된다고 우변이. 그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3이야. 그리고 우리는 요 직선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고. 그 다음 피타 가지고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한다는 거
그거 하나를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였고요. 다음, 자, 이거 생각을 해봐 이제. 칠판 봐. 책 보지 말고. 그림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7,7이라는 점이 있대. 그리고 원이 하나 나와 있어. 중심이 1,2에 반지름이 3인데 7,7에서 원한테다가 접선을 그었대. 모르긴 몰라도 저 점은 원 밖에 있을 거예요. 바깥쪽에. 아예 바깥쪽에. 그러니까 대충 그려서 원이 있어. 밖에 어딘가에 7,7이라는 점이 있어. 접선을 그었대. 몇 개 그을 수 있어? 2개. 위로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아래로도 하나 그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지? 둘 중에 누가 P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구하라고 한 건 선분 AP의 길이야. 여기가 A거든. 여기를 P라고 하든 여기를 P라고 하든 AP의 길이는 똑같을 거야. 그죠? 왜?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 수직, 이렇게 그으면 여기 수직, 이렇게 자르면 직각삼각형. 둘이 합동.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P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붙잡으면 되고 이것이 직각삼각형이에요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는 AP의 길이가 필요한 건데 일단 아는 거 바로 쓰면 얘 얼마야? 반지름이잖아. 그지? 3이겠지. 그 다음 요 점의 좌표 1,2래. 요 점의 좌표 7,7이래.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하면 요 길이도 나오겠다. 그죠? 그럼 피타 이용하면 AP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그림 하나 생각해 보면 직각삼각형 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다. 되죠? 원이 나와 있어. 얘도 이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이 하나 나와 있고 원 위에 점 P가 있고 직선이 하나 나와 있는데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 최대 최소를 한번 찾아봐라. 그런 이야기거든. 그림 생각해 보자고. 일단 그림을 좀 생각해 볼 거니까 바로 이거부터 해봐.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중심 좌표랑 반지름을 찾는다고 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12x니까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겠지? y제곱에 10y니까 y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상수항으로 36이랑 25를 썼어. 즉 61을 내가 썼다고. 57밖에 없었잖아. 갚아야지. 얼마를? 4를 갚아야겠지. 그래서 우변에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올 거라고. 그죠?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 어때? 아하, 중심이 6,-5에 반지름이 2인 녀석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다고 봐. 아, 잠깐만. 6,-5면? 아니, 대충 하자. 6,-5에 반지름 2인 원이 이렇게 있다고 봐. 그러고 나서 이 위에 점 P가 있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직선이 또 하나 있대. 이렇게.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최대 최소 찾아보래. 만약에 점 P가 이런 거였으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당연히 수선이야. 그지? 요 길이 구해보라는 건데 점 P가 약간 움직여. 뭐 이런 데로 가면 얘가 또 길이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저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보라는 거야. 점 P가 어디 있어야 될지 감이 와? 어디쯤에 있는 게 좋겠어? 제일 길대. 어디야? 저기 있지. 제일 짧대. 어디야? 저기 있지. 그지? 이 원이라는 건 어쨌든 중심이랑 반지름이니까. 봐봐. 원의 중심에서 일단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지. 그리고 나서 반지름을 빼면 그게 최소값인 거지. 반지름을 더하면 그게 최대값이 되는 거라고. 얘가 제일 멀리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 반지름을 빼면 최소,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될 거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그림 가지고 파악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니까. 예제가 총 몇 개 있나요? 몇 번부터 했니? 7번부터 했으니까요. 8개 있나요? 6개 있나요? 7개구나. 예제 옆에 있는 한 번 더하기 있죠? 그거 지금 좀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어서 할 얘기는 접선입니다.
접선 그림 자체는 아까 우리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 했을 때 다 봤을 거고 여기서 하는 건 이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뭐 미적분 같은 거 하러 가서도 접선이라는 걸 많이 보게 될 거거든요. 어떤 곡선에 접하는 직선. 그 항상 구하는 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접선을 구하는 건데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는 원 위의 점, 곡선 위에 있는 점 나오고 세 번째는 곡선 밖에 있는 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보통은 원 위에 있는 게 먼저 많이 써 있는데 얘는 기울기 주어진 게 먼저 써 있으니까 요 이야기를 먼저 좀 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고 봐.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 내가 여기에다가 기울기가 m인 접선을 한번 그어보고 싶어. 실제로 접선은 몇 개 있겠어요? 뭐 기울기가 2인 접선 그릴 거야. 그럼 몇 개 있겠어? 위아래로 두 개 있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원에다 접선 그으세요. 그러면 항상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기울기는 똑같고 이제 y절편이 다른 두 개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아마 이 직선은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는 문제에 나와 있을 거잖아. 기울기가 2인 직선이 구하세요. 그러면 y는 2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놈만 찾으면 돼. 요 놈만. 저 놈만 주어진 정보 가지고 찾으시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놈을 찾는 힌트가 뭐냐? 아까 우리 접선 이야기할 때 했지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더라. 를 이용하는 거라고. 오케이? 원의 중심 어디? 0,0. 반지름이 얼마? r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보면 요거는 지금 mx 빼기 y 더하기 n은 0 직선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 0 집어넣으면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그게 반지름이랑 같아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 결국 절대값 n이라는 게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 절대값 씌운 게 이거니까 실제로 n은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내가 찾으라고 했던 n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외우시면 돼요. 책에도 보면 이 녀석 써있죠. 박스에. 제일 첫 번째 줄에 아예 박스 안에 보시면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유도하는 과정에 우리 뭐 썼다고요? d는 r이다. 이용해서 풀었다고요. 공식이 헷갈려. 못 외웠어. 까먹었어. 그럼 그냥 이걸로 푸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을 매번 하기가 귀찮으니까 공식을 외우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고 안 외우면 이 과정을 거쳐서 구해야 되는 거고. 그죠? 연습할 때 차라리 틀리더라도 연습할 때 틀리는 게 낫죠. 이거 써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요거는 지금 중심이 0,0일 때의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심이 0,0이 아니면 조금 달라. 이거 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에 m하고 r로만 이루어져 있어. 기울기랑 접선, 기울기랑 반지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방정식이기 때문에 중심이 0,0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면 평행 이동을 해야 돼요. 조금 이거는 내일 할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 이거에 기울기가 m인 접선 찾으세요 라고 하면 식은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얘를 평행 이동해야 돼요.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중심이 0,0에 있었던 녀석을 a, b로 평행 이동했다고 보는 거거든. 원을 이렇게 평행 이동했으니까 접선도 똑같이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 구해놓고 나서 뭐 할 거냐면 y-b는 m, x-a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이건 노란색으로 써는 이 직선을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방정식인데 자세한 건 내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울 수 있으면 외워서 푸시면 되고 혹시 이것저것 외우는 거 부담스럽다 싶으면 말한 것처럼 그냥 d는 r이다 가지고 푸시면 돼요. 어차피 얘도 y는 m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일 거잖아. 요 녀석을 찾는 힌트가 뭐라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가지고 그냥 찾으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푸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평행이동을 배우고 나면 평행이동해서 한 줄만에 찾아도 되고 그게 싫으면 d는 r 가지고 풀어보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가 아니라 원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에요. 예를 들면 얘도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대. 요 원 위에 x1, y1이라는 점이 있대. 요 점에서 접선 그으세요야 몇 개 있겠어요? 몇 개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지. 접점이 이건데. 접선? 이렇게 생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힌트는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 그으면 수직일 거 아니야. 접선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나가는 점이 x1, y1이야. 이건 문제에 주어질 거고 기울기가 뭐야? 얘한테 수직이야. 그죠? 그럼 다시 여기 중심이 0,0이었고 요 점 좌표 x1, y1이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요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 요 직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나가는 점은 x1, y1이고 요 반지름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x1분의 y1이야. 그지? 0,0에서 x1, y1이니까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 거냐면 거꾸로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역수치에서 마이너스 다는 거 수직이니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켜 보면 y 빼기 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 x 마이너스 x1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양변에 y1을 다 곱해. 분모에 있는 게 싫어서. 그럼 얘는 y1 y 빼기 y1 제곱은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요 x 붙은 거는 좌변으로 y1의 제곱은 우변으로 보내면 x1 x 더하기 y1 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누구냐면 r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식은 뭐냐면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이더라 그런 이야기야. 요 원 위에 좌표가 나와 있어.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 모양 뭐냐면 x 제곱이잖아.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뜯어. 그럼 x 곱하기 x, y 곱하기 y 두 개씩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요 좌표 하나씩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x1, x, y1, y는 r 제곱이니까 직선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얘기라고. 그지? 과정은 이러한데 어쨌든 결론을 외우고 있으면 훨씬 편하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고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중심이 0,0이 아니라 중심이 a, b로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 상태라고 보잖아. 똑같이 요 원 위에 x1, y1이 있었다고 봐요. 그럼 이거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 구하는 방식이 똑같아.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뜯어. 그러니까 x-a, x-a, y-b, y-b는 r제곱. 이게 똑같이 생긴 식이잖아. 그죠? 찢은 다음에 하나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 하나에도 얘를 대입해. 숫자를. 그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시면 이게 접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엔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 뜯어가지고 그냥 하나씩 대입을 하시면 완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계산하기가 훨씬 편하니까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원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인데 이게 접선 나올 때 항상 얘가 골아픈 녀석이거든요. 책에도 보면 우리 바이블에도 보면 세 가지로 나와요.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에서 접선 긋는데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다고요? 항상 2개 그을 수 있다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 거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뭔지 모르겠으면 D는 R 가지고 푸는 거야. 책에는 이거 어떻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야 접점 그냥 내가 임의로 두고 접점을 x1, y1이라고 두고 그냥 풀어라. 그러면 접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 거니까 직선 만들 수 있고 연립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뭔지도 모를 점을 x1, y1이라고 두고 풀라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에이 몰라 그냥 y는 mx 더하기 n 뭐 직선이 있겠지. 그런데 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가지고 풀어보라는 거야. 세 번째는 얘도 뭔지 몰라 뭐 직선이 있겠지. 그런데 D는 R 말고 뭐 쓰겠다? 판별식 0이다 쓰겠다. 연립해서. 원래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 할 때 판별식을 쓰기도 하고 이걸 쓰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잘 안 쓴다고요? 책엔 세 가지라고 돼 있지만 이거 잘 안 쓰고요. 개인적으로는 얘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D는 R. 접선이니까. 오케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직선을 구한다. 앞에 있었던 것처럼 공식이 있는 게 아니야. 외울 게 없어.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이 방식으로 푼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14번 가볼까요? 참고로 하나만 딱 더. 까먹으면 안 돼서. 혹시 나중에 나오면 까먹을까 봐. 접선 이야기가 나오면 세트로 항상 나오는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원이 있어. 원이야. 뭐 여기 접선 이렇게 있어. 접점, 원의 중심.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이름이 있어.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법선이라고 불러요. 법선. 책에는 요즘엔 안 나와요.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만 안 나오는 거지 문제로는 나온다고. 문제로 안 나와도 이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원에서는 사실은 접선보다 법선이 더 중요해. 왜? 법선은 항상 어딜 지나? 원의 중심을 지나가거든. 이건 지름의 연장선 아니에요? 지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지름의 연장선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지름의 연장선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보통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녀석을 구할 땐 점이야 뭐 접점이니까 주어져 있을 거고 접선의 기울기의 수직이다 가지고 구하시면 되는데 원에서 법선은 왜 중요하다고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이제 14번 갑니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저기에 접하면서 직선 y는 3분의 1 x 더하기 4. 얘의 수직인 직선을 구해보래요. 이거의 수직이라는 거에서 뭐 알려주는 거다? 기울기에 대한 힌트 주는 거죠. 기울기 얼마라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3이다 그런 얘기지.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한번 구해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다. 그죠? 우리 보통 기울기를 m으로 표시했었고 떠올려봐. 중심이 0,0이네.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m은 마이너스 3, 반지름은 루트 1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뿔마 반지름은 루트 10, m제곱 더하기 1도 10. 그러니까 루트 10, 루트 10 그냥 10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되죠? 공식 외우면 한 방에 끝나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푼다고?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n 해놓고 나서
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다. 가지고 n을 찾으시면 돼요. 그 찾아보면 뿔맛이 2개 나옵니다. 그거보단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낫겠죠. 현명하겠죠. 공식을 외워서 푸시는 게. 또 원이 하나 나와 있고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네. 접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세요입니다.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땐 접선 하나밖에 못 구한다 그랬고요.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찌지라고 그랬어. 그지? x제곱 y제곱 13인데 그럼 x 곱하기 x y 곱하기 y가 13이에요. 그 소리고 이거 위에 3,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에다가 3을 대입할 거고 요거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라고 이렇게. 그죠? 뭐 13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해보면 3x 빼기 2y 빼기 13은 0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졸라 간단하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고요. 간단하죠? A, B는 이렇게 3하고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다. 그치? 밑에 있는 것도 중심이 0,0이 아니야. 하지만 푸는 방법이 똑같았다고. x 곱하기 x 더하기 y-2, y-2가 13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x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할 거고 y 하나에다가 5 대입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돼요.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6이 13이야 이렇게 돼 있고 y는 2라고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y는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뭐야? 19야? 숫자 이렇게 더러워? 뭐 그런 거 보지 뭐.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m하고 n하고 둘이 더해라. 뭐 그런 이야기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공식을 잘 외우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다음 1,7에서 저 원에다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래요. 1,7은 참고로 여기다 대입을 해봐. 1하고 7을 대입하면 5보다 크죠? 좌표 대입해서 5보다 크다는 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루트 5보다 크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원 밖에 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원이 있고 원 밖에 1,7이라는 점이 있고 아마 요쯤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접선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얘기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D는 R 가지고 그냥 풀 거라고요. D는 R. 1,7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1,7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다고 보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근데 이 녀석에서 중심좌표인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5랑 같아요. 이걸로 그냥 m을 찾는 겁니다. 그죠? 요거 우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해보면 mx 빼기 y 빼기 m 더하기 7은 0 이렇게 생겼고 요 직선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야. 루트 m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00 마이너스 m 더하기 7 얘가 루트 5예요. 그 얘기다. 그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그 루트도 사라지고 절대값도 사라지고 왼쪽 위에 있는 거 m제곱 마이너스 14m 더하기 49가 넘어가서 제곱할 거니까 5m제곱 더하기 5 우변으로 다 넘겨 4m제곱 더하기 14m 마이너스 44가 0 4로 나눠 m제곱 빼기 2로 나눠 왜? 2로 나눠 2m제곱 빼기 7m 더하기 22가 0 뭐 있어? 플러스 어디가? 플러스 14. 아 이렇게? What? 아 여기 마이너스고 미쳤나봐. 이렇게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2, 1에 뭐야? 11, 2 이렇게? 아 여기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그죠? 그럼 나오는 m은 2분의 1 하나랑 2분의 1이 아니고 2고 방정식 2차 방정식 너무 오랜만에 풀어서 그래. 마이너스 2분의 10이라고 2하고 이렇게 두 개 있겠네요. 그죠? 요거 두 개 여기다 쏙쏙 집어넣으면 두 개가 다 나오겠죠. 그지? 그래서 결국 푸는 건 D는 R이다. 가지고 푸시면 된다고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세 가지고 끝이네. 문제로는 없는데 앞에 가서 잠깐 보면
146쪽, 147쪽. 147쪽 위에 보면 공통 접선의 길이 구하시오 있죠. 우리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접선이라는 건 원래는 직선인데 그냥 접선의 길이 구하시오라고 하면 보통 선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이 있고 원 밖에서 접선을 그었대. 그랬을 때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는 그냥 여기서 접점까지의 길이 구하세요. 그 얘기 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어떻게 풀기로 했다고? 피타 가지고 그냥 풀기로 했다고. 그쵸? 근데 원이 두 개가 있으면 공통 접선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공통 접선 몇 개 있다고요? 4개 있었다고요? 외접선 2개, 내접선 2개. 공통 외접선 이렇게 생겼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수직,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도 수직 다 접선이니까. 그럼 나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 접점에서 여기 접점까지의 길이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저거 길이를 구하는 거 뭐냐면 요 원의 중심, 요 원의 중심 이렇게 있고 요거 똑똑 잘라가지고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킬 거야. 여기까지. 그럼 여기도 이렇게 수직 되겠죠.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큰 원 반지름에서 작은 원 반지름을 뺀 거죠. R1 빼기 R2의 절대값. 그래서 피타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똑같이 떨어져 있는 원 2개가 있어. 이번엔 공통 내접선의 길이 한번 구해볼 건데 얘도 접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두 원 중심 이어놓고 나서 평행이동 시킬 거야. 이렇게 수직되게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고요. 이건 요 길이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요 길이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피타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거나 할 게 아니라 구하라고 한 게 뭔지 보시고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림을 이해하시면 어차피 피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로 딱히 안 나와 있지만 혹시 나중에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제 몇 개 안 남아 있으니까요. 남은 예제 옆에 한 번 더 하기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형의 이동을 하도록 하지요.